오행을 위한 심화 연구하는 것이에요. 오행의 생극 재화에서 상생과 상극의 변용하는 거죠. 이렇게 오행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생된다라고 하는 것, 상극된다라고 하는 것이 텍스트에도 일부 다뤄져 있습니다. 일부 다뤄져 있는데, 여기서 상생과 상극의 변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2운성에 의한 오행의 왕상휴수 관계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따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론은 뭐냐면은, 오행적 성향이에요, 오행적 성향. 오행이라는 것은, 오성이 아니다. 오성이 아니다. 오행은 오성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말 그대로 뭐냐? 행이다, 행. 행일 때 우리가 오행적으로 목이 있으면 목은 결국 어디를 달려가느냐 하면 화라고 하는 다음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지작용을 할 때 목이라는 오행적 인자가 왔을 때 먼저 극할 것은 극하고 그 다음에 합할 것은 합하고 그 다음에 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극, 합, 생. 그렇게 걸거치는 놈은 먼저 밟고 그 다음에 짝이 되는 놈은 짝을 지우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화에 죽는다는 거예요. 목은 화에 죽는다. 목은 화에 죽는다. 그러니까 나무가 우리가 우리가 무식하게 생각하면 우리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좀 빠르니까요. 나무가 아침 저녁으로 여름 낯이 길어지면서 열기가 화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지엽이 무성해지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더 강한 화기가 오면서 무엇의 조절력? 물의 조절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가뭄이 들고 불 기우면서 말라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어도 좋아 하면서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하면서 끝까지 가지를 펼치더라. 그 다음 글자를 향해서.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자, 조금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반대편 글자. 반대편 글자를 먼저 관찰하는 거. 없는 걸 먼저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분석, 의상과 행동에 따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숙제로서 남겨져 있는 부분들을 아직 앞으로도 더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위도 경도상의 차이에 의한 사주 분석 차이. 그래서 적도 지방의 사주, 남반구 사주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쌍화 사주, 쌍둥이의 팔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기존 학설, 또 제가 제안하는 어떤 학설 이런 것들 다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주와 지리론. 사주와 지리,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사주지리에서 사주 내에서 이제 고향 찾기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한날 한시에 같은 간지를 부여받더라도 그 사람의 태어난 곳이 산천이냐, 내륙이냐, 해양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런 게 꼭 필요한 팔자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고향이 섬이거나 항구라면 이 사람은 장수하고 아버지의 고향이 섬이나 항구가 아니면 이 사람은 단명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꼭 그 사람의 고향을 챙길 이유가 있는 명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루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개운을 위한 방법들, 그렇죠? 운을 열기 위한 방법들, 부적의 허와 실, 그 다음에 일은 과연 값을 하느냐, 그 다음에 지리, 영향력, 방위학과의 결합 문제, 그 다음에 점의 여러 가지 역기능, 점의 여러 가지 역기능을 보죠. 이 점이 갖는 심리적 역기능, 사회적인 역기능, 그 다음에 점보러 오는 사람부터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해야만 사실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정보로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사실 읽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저도 이제 이 업을 한 17, 8년 이렇게 해왔는데, 진짜 건방진 사람 폼을 잡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가 뭐 하는데 이렇게 딱 앉아가, 반짝 크게 앉아, 맞춰봐라.
제가 딱 한 사람은 밖에 서기 불러가요. 돈 내드리라 이랬다. 돈 내드리라.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다. 그럼 뭘 물어보느냐 이거라. 그렇게 많이 알면 당신 좀 치라 이거라. 그렇게 하도 깝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점을 묻는 사람에게도 같이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제시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업가 출마에 관한 조언법이었죠. 사업가 출마에 관한 조언법에서 사업하고 출마는요, 이게 우리가 선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주제가 되느냐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뭐 진입 퇴출 이런 말 합니다만, 퇴출. 그러니까 진입 퇴출이 자유로운 종목이고 자유롭지 못한 종목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거는 만들어가 기반 잡는데 최소한 1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3년간 운이 좋다. 선생님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사업해도 되지. 앞으로 운 좋은데 3년 동안 기반 딱 닦고 그럭저럭 진짜 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식으로 막 이것저것 좀 땡기었고 해가지고 만들어 왔다. 4년째 딱 보러 간 거예요. 이제 운이 없으니까 사업 그만둬야 된다. 분명히 봐주는 사람은 잘 봐준 거죠. 운 있을 때와 운 없을 때를 잘 말해줬으니까. 운이 있을 때 운이 있다 했고, 운이 없을 때 운이 없다 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운이 없다니까 이제 그만두라니까.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정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리할 방법이. 그러니까 정리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제조라는 것이 이런 패턴이에요. 20년 있으면 한 10년 동안 상승기를 거쳤다가 까먹는데 10년 걸리거든요. 그럼 운이 없다 여기서 말해주더라도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리시키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운이 좋을 때 오히려 정리하라는 말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러운 어떤 침체기를 이렇게 겪고 있을 때에 오히려 제조업이라면 제조업은 만드는데 돈 갖다 해야 됩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돈이 나간다는 건 침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 자체가 그 사람의 팔자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흐름이 상승세로 돌았을 때는 이게 1년에서 3년간 침체기를 하더라도 계속 하라고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드바이스가 해주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업태에 따라서. 그래서 진입 퇴출이 쉬운 종목 같으면은, 요때 반짝하고 접어라. 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연결성이 강한 사업들은 이렇게 장기적인 그래프를 보고 오히려 힘들 때 더 하라고 해야 되고, 운이 왔을 때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재산 관리를 위한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서서히 정리를 하라. 이때 팔아보라 이거죠. 잘 나갈 때 팔아라. 미인일 때 띄어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인을 계속 데리고 살면 어째 돼요? 미인을 계속 데리고 살면 메인이 어째 됩니까? 세월 가면 할매가 되죠. 그러면 이제 팔라고 해도 팔아볼 데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뜰 때 말려야 할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코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는 이 사업도 그렇거니와 출마도 자기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기 혼자 떨어지면 아무 상관없죠. 사업도 크게 하면 우리가 그 사기업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거다가 줬잖아요. 어느 사기업이 망하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왜 사기업이 망했는데 역기능을 생각해가지고 국민의 공적 자금을, 세금을 거다는 공적 자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하느냐 이거죠. 아무리 부작용이 크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원칙 무너뜨린 거잖아요. 온 국민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죠. 온 국민에게.
그러니까 사업이나 출마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섬세하고 정밀하게 잘 다뤄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운으로 그 소제목 있죠. 지금의 운만으로 분석하지 말 것 해놨죠. 지금 돈이 나갈 때라 하더라도 앞으로 상승주의 오면 무조건 더 밀고 나가야 되고, 또 지금 잘 나가더라도 다가오는 운이 세태기가 들어오면 이때 팔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희중기, 기중기 해놨죠. 희중기. 여기서 희기로입니다. 희기. 대부분 다 여기 희중기에 왜 말리느냐면, 이 잘 나갈 때예요. 이때가 희라 이거죠. 잘 나간다. 이 잘 나갈 때 저지르거든요.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요 중에서 뭐가 있다고 해요? 원인 발생이 있고, 요때에 뭐예요? 기중에 반드시 앞으로 크게 기뻐할 일이 있다. 원인 발생은 여기 된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이거 돈 됩니다. 저거 돈 됩니다. 그래 해보자. 있는 게 돈인데 내가 이거 하고 저질러요. 막. 근데 손만 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가 발렸고, 그 다음에 몸티 다 혔고, 목만 남겨놨다가 맨 마지막에 잠수를 간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잘 나갈 때 있다.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앞으로 크게 성공할 만한 씨앗도 어디 있다고 해요?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고통 속에. 이때 이 악물고 잘 살아보려고 했을 때 일단 정신적으로 앞으로 잘 될 만한 인자가 벌써 심어지고, 그 속에 아주 작은 계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게 돈 되겠나? 이런 것들이 뿌려지는데, 그것을 이제 섬세하게 관찰을 잘해주면 진짜 도산이 되는 거죠. 대충 뭉텅거려가지고, 목은 좋고, 금은 안 좋습니다. 끝. 그렇게 봐도 잘못 본 것은 아니다, 그죠? 잘 본 건 아닌데, 반드시 이 목을 무너뜨릴 씨앗이나 인자가 잘 나가는 중에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발생은 금의 원인은 목에 있었고, 목의 원인은 다시 금에 있었노라.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하됩니까? 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에요, 씨앗. 네? 그러니까 사랑하고 막 조화가 둘이서 입 맞추고 쩍쩍거리 살 때 벌써 뭐는 잉태되고 있었다. 눈물의 씨앗은 이때 잉태되고 있어요. 이때. 그거를 대부분의 그 인간사가 대부분 다 이 패턴으로 기중희 속에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이 기중희는 뭐냐,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 들린단 말이에요. 들리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 있을 때, 힘들었을 때. 그래서 이때의 그 행복의 씨앗은 다시 온다는 거죠. 행복의 씨앗은 다시 온다. 그것을 이것이 씨앗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을 사실은 감정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장차 당신의 몇 년 뒤의 미래를 크게 열어줄 수 있는 인자가 되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따라가라는 거죠. 제스를 하라는 거죠. 따라가다 보면은 씨가 싹 됐네. 그럼 그때 내 뜰에 심어라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리 정밀하게 잘 본다면은 씨만 보고도, 이건 앞으로 돈 될 거니까, 앞으로 꽃이 필 거니까 네 뜰에 빨리 심어라. 그럼 더 좋은 조건에 작은 돈 주고 사올 수 있죠. 씨값하고 꽃값하고 싹값하고 다 다르겠죠. 꽃까지 피었을 때 사가 오려면 운이 이 정도 무르익었을 때 사는 거예요. 운이 무르익었을 때. 이때는 이미 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돈 되는 거구나. 그러나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 봐준다면 정말로 이제 이래 돼요. 정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목이나 금이나 이것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어지간히 돌아다니면 다 듣는데
이 희중기와 기중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씨앗을 갖다가 말해줄 수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인생의 이익이고, 또 이 일을 해주는 엄청난 보람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눈물의 씨앗이고, 잘 나갈 때 눈물의 씨앗이고, 또 눈물의 파티는 또 무엇이랄까, 다시 해가 뜨지 않더냐. 상호라면 언젠가는 다시 또 온다. 이때 정신력 무장, 정신력 강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때 되면 교만한 마음, 잘난 마음. 그러다 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진실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나쁜 쪽으로 들어가려면 있죠. 운이 나쁜 쪽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꼭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안 들려요. 망하려고 딱 작심하면 그 말만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 말을 해줬거든요. 옆에서.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이제 귀는 다 일리가 있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방향으로 제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궁합에 관한 조언법 한번 보세요. 거기에 희중기, 기중기 다음에 출마의 대원칙, 사자와 코스모스. 아까 그 간단하게 다루었죠. 사자로는 뭐냐면 그릇론이에요. 그래서 그 운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절대로 국회의원 그릇이 구의원 게임에 밀리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건 유년의 이렇게 그 해에 우리가 뭐 육친, 유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그릇이 국회를 논할 정도의 그릇은 운이 뭐 상관이 오든 뭐가 오든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와 코스모스. 사자와 코스모스. 그 다음에 출마는 그 재물의 소모처다. 출마는 잘못하면 결국 명예만 얻고 재물을 오히려 더 덜어내는 작용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조언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궁합에 관한 조언법. 궁합 이전에 사주를 분석해야 되고, 묘한 궁합끼리 조화, 인연법에 의한 궁합. 인연에 의한 궁합은요, 내용상 서로가 안 좋아도 살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좋은 것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쩌느냐, 악연도 인연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어떤 궁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낮궁합, 밤궁합. 태계 이야기 아십니까? 태계. 밤태계와 낮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밤태계, 낮태계. 사실 이제 실제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낮궁합, 밤궁합 참 중요해요. 낮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력이라든지 외부적으로 행동 성향에 들은 성격적인 요소 이런 것들인데, 밤궁합이라는 것은 자식 생산, 그 다음에 애정적 유정 이런 건데, 껍데기는 좋은데 내용상으로 사실은 밤궁합은 굉장히 심심한 부부가 많습니다. 사실은 넘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 태계 선생의 그 장인이 어느 날 듣자 하니, 태계가 밤낮으로 글만 읽는다 하니 딸이 불쌍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딸이 이제 그 친정에 방문을 하게 될 기회가, 친정에 방문을 하는데 완전 그 친정집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나는 거죠. 태계가 부인 사랑도 안 해주고 밤낮으로 글만 읽는다 하니 그 생활의 고통스러움이 어떠하냐. 이렇게 딸이 말하면 하하하 웃으면서,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낮태계와 밤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실제 태계는 후손이 많아요. 율곡 선생은 후손이 적죠. 그래서 그 낮궁합과 밤궁합이 어떻게 조화를 가지느냐도 상당히 그 실제 생활에서는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정, 무정. 벌써 유정, 무정. 그 다음에 궁합의 극복. 또 사회적 제도와 궁합과의 그 조화. 그래서 대자연은 뭐냐면 생애에 그렇게 많은 짝을 주었는데 사회적인 제도는 일부 일처를 두었다 이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냐를 따져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와 인체와의 관계, 사주와 또 질병의 밀접한 관계,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이제 양을 좀 느려서 이렇게 강의한 부분도 있고 작게 가장 이제 간단하고 쉽게 이제 다뤄본 원리들을 주로 다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일반적인 텍스트 중심의 그 진도가 짜진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실 이 텍스트가 짜진 거예요. 텍스트가. 그래서 처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가장 보편적인 논리, 일반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좀 건너뛰어 버리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텍스트를 아무 책이나도 보시라는 게 그냥 책만으로 충분히 얻어질 수 있는 정보들은 제가 구태여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안 다루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조금 연구자로 조금 나가려고 할 때 부딪히는 큰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타이틀을 더 많이 삼아놨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